신한은행이 처음 5연패를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전 종목 최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도 우리은행이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들 쭉 달려오고 중간에 네. 다른 팀 두 번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최근 10년 인정받는 강팀은 누가 뭐래도 우리은행이고 네. 그 신한은행이 6연패를 하고 그 전에는 또 우리은행 왕조가 또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은행이 분할 운영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볼 네. 수도 있겠고요. 신한은행은 그때 힘을 많이 썼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전만큼은 맞아요.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때 저희도 이제 피처스 리그를 이제 같이 본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산 가서 봤고. 근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 그게 2017, 18 시즌이었나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은행 피처스 팀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최희세 선수도 잠깐 1, 2쿼터 정도 뛰었었고, 지금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아마 나현정 선수는 유일하게 아마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봤을 때 피처스 팀만 구성만 봤을 때는 하나원큐가 훨씬 더 높았죠. 늘 하나원큐는 피처스 리그에서는 왕이었죠. 우승은 못했어도 한 2위 정도는 항상 달리던 팀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은행 보면 우리은행의 언니들이 빠지면 이 팀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남의 팀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은 운이 좋게 박지원 선수가 드래프트 들어오고, 그리고 또 김정은 선수 FA 영입하고, 김단미 선수 FA 영입하고, 또 최근에 지명권을 내주면서 고아라 선수, 노현지 선수까지 영입을 했는데, 물론 노현지 선수는 최근에 거의 경기에 못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 보면은 좀 우승을 했던 팀이 우승을 한다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어떤 팀의 오기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도 활발히 움직이면서 김단미 선수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대한 도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은행이 좀 놓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은행이 솔직히 말해서 키워서 올라온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최희승 선수하고 나윤정 선수밖에 없어요. 네. 다 박혜진 선수가 유일하게 드래프트였지만 이 선수는 거의 신인 때부터 경기 쭉 뛰던 선수라서 박지현 선수도 있고 이 두 선수를 키웠다기보다 원래부터 키워서 잘한 상태에서 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랬던 선수고 이명희, 양지희, 김정은, 김단비, 김소니아 다 외국 영입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팀은 결국에는 영입전의 승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 팀에는 유망주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은혜 선수나 이선영 선수, 네. 엄다영 선수 여러 있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은행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선수를 없게 만들고 팜을 보면 제일 안 좋은 팀이 우리은행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유도 있죠. 왜냐면 항상 1위를 해서 드래프트 승부에 늦은 점도 영향이 좀 있긴 있지만 가진 선수들도 많이 놓치었다는 놓친 점이 있죠. 많이 나갔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이 팀은 처음에 4연패, 5연패 할 때만 해도 이거는 이명희 코치님이 이제 나이 됐으니까 노세를 보면 바로 끝이다 이 생각했는데 이명희 코치는 끝까지 버티더라고. 그래서 간 거지. 솔직히 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안 드러난 거는 뒤에서 되게 잘 받쳐줬다. 맞았다. 저는 사실 그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신한은행이 6연패를 하기 전에도 우승을 했던 게 결국에는 타미카 캐칭을 데려올 수 있었던 능력. 여기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세대 교체 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은행은 세대 교체를 겪은 적이 아직 없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안 겪을 것 같고 쭉 갈 것 같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그 팀도 알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오늘만 산다 식의 운영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왠지 이거 이렇게 계속 잘 갈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왜냐면 프런트진이 잘 받쳐준다면,
그리고 코칭 스텝이 지금의 코칭 스텝으로 간다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이제 의문이 이제 약간 제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종목도 그렇고 한 팀의 감독이 10년 이상 하면 전 좀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왜냐면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10년 이상 다 떠나면 그 팀이 이렇게 쑥 가라앉는 사례를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 배구단 신청 감독 떠나면서 내려앉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퍼거슨 감독 떠나면서 팀이 좀 가라앉았었거든요. 뭐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는 10년을 한 감독이 떠나니까 선수들이 그 분위기에 젖어 있거든요. 새로운 감독이 와서 뭘 이식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사실 이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구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가 결국에 그 오래 있던 감독이 떠났을 때 그거를 그 혼란한 상황을 가장 잘 수습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아마 유성 감독은 항상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떠나고 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우리은행 구단의 능력이 아마 다시 한번 돋보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6연패를 했던 우리은행 이전에 6연패를 했던 신한은행도 보면은 이 팀도 영입으로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렇죠. 그 최유나 김단비, 전주원 이 정도가 그 팀에 원래 있던 네. 선수들이고 그 정선민이라든지 하운주라든지는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 하운주 선수 일본에 있던 선수였고 영입한 선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근데 우리은행의 최근에 왕조에는 이제 유성 감독과 전주원 코치 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뭐 그 전에 어떤 코치도 계셨고 지금 이명희 코치님도 계시지만 근데 신한은행은 좀 보면은 이영주 감독이 있던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식 감독이 있던 시절도 있어요. 아마 연달아 갈 거예요. 연달아 갔어요. 근데 교집합이 한 명 있는 게 그분이 바로 유성 감독이에요. 코치를 다 했어요. 이 두 감독 밑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유성 감독을 맨날 코치한 팀들은 별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좀 약간 특이한 사람 같긴 하거든요. 선수 시절이 그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감독들을 조금 좋은 감독들을 선수 시절 만났어. 프로 와서 뭐 유작 감독도 봤고 뭐 추일수 감독 이런 사람도 봤어. 그러고 프로 지도자 생활을 처음 하는 게 여자 팀이 왔는데 여자 프로농구 팀에서 또 코치 감독들 바뀌었는데 자리 계속 이어서 나갔고 그리고 나서 갔는데 꽃을 피웠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문 이게 어떤 사례가 돼서 그 이후에 뭐 신계성, 전성민, 뭐 김한수, 김도환 이런 분들이 다른 팀에 있다가 감독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전에 간 사례인데 그 첫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특이해. 나는 사실 이분을 좀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운도 좋았던 게 원래는 그 WKB에 코치를 한 명씩 뒀었어요. 네. 근데 그 전주원 코치님이 코치를 하다가 그 선수로 복귀를 하면서 그 영입한 코치가 위성우 감독이었던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기적 운도 되게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실은 거기만 코치가 2명이니까 네. 그 한 명을 정리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불러서 온 위성우 감독이나 원래부터 이 팀의 코치로 계속 있던 전주원 코치나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에서 제의가 왔기 때문에 네.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되게 잘 풀린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꺼냈던 게요. 이런 식으로 그 10년을 넘게 그 독주를 하는 팀들이 나오는 게 WKBL의 리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일단 연봉 상한액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차피 옮겨봐야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 한해서 옮겨봐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내가 있는 팀에서 그 성적도 나고 잘 되는데 옮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봉을 비슷하게 받으면은 더 여건이 나은 팀에 가고 있게 된 말이죠. 아니면 이제 우리 최근에 그 하나원큐에서 엑소더스 하나원큐 엑소더스 현상이 나왔던 것처럼 반지원 정대 우승은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사례가 아니면 이제 쉽게 못 옮기죠. 뭐 김정은, 염유나 강희슬 이 선수들 다 사실은 반지 연정대라고 하면 좀 굳이 표현하자면 다 반지 꼈잖아요. 나가서. 다 성공했죠. 네, 성공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전성기를 맞는 팀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프런트의 힘이 좀 중요하다. 이걸 못 만들면 이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코칭 스텝도 좀 중요하다. 어떤 코칭 스텝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선수들 보면 저는 이제 각 팀의 에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은행 왕조 시절에는 다 에이스 같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은행 전설 때 다 에이스 같아요. 부분별 따지면 다 에이스 같아요. 그리고 이명희 선수가 미들라인에서 그냥 뛰어오르면은 저는 그냥 애 넣네 딱 마음이 입에서 나올 정도 다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요새 제가 WK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이지샷을 좀 많이 놓치더라. 사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은행 전성기 때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실수가.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도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못 넣는 경우도 인정한다. 저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승했나를 따져보면 그런 거 실수 자체가 그거 하나가 차이를 많이 만들더라. 지금 이대로 그 연봉 상한액이 있고 그런 구조라면 이런 구조 그리고 어차피 다 숙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느 팀에 있어도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없죠. 그 숙소에서 뭐 외출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하나원큐는 지금 1년 1실수죠. 예.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KTX로 이어지는 이제 서울역에서 KTX 타야 되지만 지방인 선수들은 있는 데는 공항 가기도 좋고, 서울역 오는 공항철도 있고, 솔직히 숙소로 치면은 여기만큼 좋은 팀이 없어요. 홍구장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래서 하나원큐가 이게 마음 먹고 반등을 노린다면은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포텐셜이 오히려 되게 많은 팀이에요. 맞죠. 이게 제가 계속 선수 구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구성이 안 맞는다고 그랬지 선수들의 포텐셜 자체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도 하나원큐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경기력 무시 못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셜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퓨처스 리그로 한 얘기가 여기 있는 선수들 잘 터지면 한 3, 4년 안에는 상위권에 랭크돼 있겠지라고 얘기했으나 다 떠났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좋은 선수들이 다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원큐가 전성기를 앞으로도 맡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전망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딱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신한과 우리은행 전성기에는 영입된 선수들이 꽤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하나원큐도 적극적으로 외부 영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팀들도 그렇게 영입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시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은 사실 BNK 썸이 이제 뭐 지금 김한별 선수, 강원 선수 영입했고 강원 선수 지금 없지만 그리고 KB가 강희 선수 영입해서 박지 선수하고 조인해서 우승 한번 했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흔히 말하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오면은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BNK 같은 경우가 영입을 했다가 오히려 그 실패를 했던 케이스인데 이게 실패한 게 결국에는 그 선수 개인 사정에가 실패였고요. 네, 그렇죠. 영입을 했던 선수가 그 김한별 선수도 그렇고 강하정 선수도 그렇고 한엄진 선수도 그렇고 다 부상 이후로 좀 건강 문제가 있던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 저는 한엄진 선수를 영입한 게 뭐 실패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도 이게 오히려 한 20시 4초를 다 쓰고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BNK에서 그 이소희 선수도 공 잡고 시작하는 선수고요. 그쵸. 김한명 선수도 공 잡고 시작하는 선수고요. 오프볼로 하는 선수가 진한 선수하고 한엄진 선수 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두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전반기에는 진한 선수가 안 좋고 후반기에는 한엄진 선수가 안 좋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움직이고 세팅되는 공 잡고 시작해야 되는 선수들 위치 잡고 이걸 기다려주려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한우미 선수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왔을 때 이제 부상을 이제 해서 한 시즌 통을 날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기량이나 체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박정환 감독하고 첫 시즌이고 선수들하고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손발 맞추는 정도만 끝나도 꽤 평타를 칠 거라고 보고 내년 시즌은 아마 굉장히 팀이 녹아들 거다. 그래서 크게 저는 잘못된 영역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박정환 감독님이 한엄지 선수 데려갈 때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사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진한 선수 혼자로 몇 부족이거든 사실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김한별 선수 그 세 명이 빅맨 나름 빅맨인데 그 역할을 해서 3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아마 6개 팀 따져보면 이렇게 3명이 딱 구성된 팀이 사실 그다지 많잖아요. 있어도 사실 한쪽이 뭔가 이게 약간 기울어놨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나원교가 그 센터진은 제일 좋은데 네. 결국에는 나오는 선수만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양인영 선수는 원래 4번 출신이고 네. 김하나 선수도 포워드로 반격을 넓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밸런스를 잡은 면에서 오히려 BNK가 제일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영입이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원래 거의 맨 밑바닥에 있던 팀이 지난 시즌에 4위, 이번 시즌에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분명 올라가고 있는 성과는 보이고 있고요. 이게 한엄진 선수가 저 체력을 잡고 진한 선수도 뭐 슈퍼를 바꾸고서 부침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감을 잡고 나면은 확실히 나아질 거고 그러면 안은지 선수가 정말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안혜지 N 이소희 1, 2번 썸의 1, 2번 선수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소희 선수에 대한 기대는 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또 뛰어나고 안혜지 선수도 뭐 드래프트 1번 받은 선수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안혜지 선수는 그 정도 하다가 그냥 이 정도 하겠지 뭐 대략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소희 선수는 분명히 이게 발전한 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깨 부상 때문에 왼손으로 수직 던지던 선수가 다시 또 오른손 바꿨어요. 그런데 남자 농구에서도 손 바꿔가면서 해마다 손 바꿔서 슈터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마 조성원 감독도 그거 어렵다고 할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면에서 볼 때는 이 썸의 선수들 성장세가 좀 무섭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썸도 전성기 시절에 한번 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한별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게 전성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김한별 선수가 빠졌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엄지 선수가 부상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한엄지 선수가 제일 대안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즌 부상에서 회복해서 체력도 제대로 못 만든 이번 시즌을 볼 게 아니라 한엄지 선수도 그렇고 이소희 선수, 진한 선수, 안혜진 선수 아직 20대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왕조가 탄생하는 배경은 뭐 선수 영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보는 게 지금 갑자기 예전에 신한 전성기 때가 이렇게 생각났는데 뭐 5번에 하은주, 4번에 정선민, 1, 2번에 전주원, 그다음에 최윤남 있겠다고 치고 3번은 그때 이제 또 여러 선수 돌아갔지만 확실하게 포지션에 정해져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식스맨이 탁월한 팀이에요, 사실은. 어디 가면 1군 뛸 수 있을 만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대단할수록 그 팀이 강하다고.
그때는 그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전성기가 좀 다른 점이지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은행은 그 벤치가 아무래도 인재가 적었던 팀이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방송 때도 비행기 편 얘기할 때 좀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이 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 썸도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풀이 얼마큼 늘어나에 따라서 이 팀의 성적도 나름 계속 가속화할 수 있다. 아니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원큐는 왜 그렇게 성적이 낮은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코어를 자꾸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코어들이 있을 때 또 성적이 안 났고. 그러니까 그 동반 성장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선수가 포텐셜이 터질 때쯤 되면 딴 팀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는 KB가 박지수 선수 영입하고 우승을 이제 안덕수 감독 때 한 번 했고 이제 김한수 감독 때 한 번 했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KB의 시대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강인수 선수까지 들어왔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박지수 선수도 좀 그런 일이 있었고 박지수 선수의 부재 그리고 강인수 선수가 최근에 좀 기복이 있고 그러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그런 거 보면은 KB도 이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타려면 좀 더 보완해 이건 선수 개인적인 문제 떠나서라도 이제 뭐 프런트에 워낙 마케팅 같은 거 지원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은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조만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학교도 지금 그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충분히 내외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방법을 있어요. 본인들이 하려고만 한다면. 그러면 이게 하나학교 팬들이 계속 기다리고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선수 없네 하다가도 가끔 계속 보다 보면 누가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못 끝나고 얘기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뭐냐면은 많이 그런 거 이미 여러 번 봐가지고 좀 기대를 덜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하나원큐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제도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선수 영입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본인들만 알아야지 본인들이 원한다면 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일단 건의해서 여기서 또 주장을 해서 이게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선수들이 저기 갈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고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입에서 노릴 만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올만하죠. 충분히 이렇게 작업하면 자 이렇게 말한 대로 이대로 됐다고 해봐요. 그럼 우승 전력이에요 이거. 이건 KB 정도나 좀 어려울 수 있겠고 근데 박지수가 지금 공황장애가 단기간 낫는 병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만한 전력이 돼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맹에서 연봉 상한선제를 조금 철폐를 당장 못하면 좀 한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래프트 이후에 프로팀에 와서 내가 있는 팀에서 계속 뛰고 싶은 선수도 있을 테고 원클럽맨으로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는데 FA가 제대로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 자기 몸값도 상승하는 걸 느꼈을 때 프로 선수는 거기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에서도 연봉을 맨날 동결하는 회사가 있는데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정년퇴직할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경력 쌓이면 저쪽 회사에서 더 준다면 가잖아 사람 마음이. 난 그런 게 돼야지
사실은 리그가 좀 더 경간해지죠. 경쟁력이 있고 그게 고착화돼서 그 계속 십몇 년을 그 독주하는 팀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쵸. 옮겨봐야 득될 게 없어요. 이기기라도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면은 사실 이 선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나는 우승 반지 많이 꼈어. 국제대회 나와서 뭐 금메달도 땄어. 그리고 뭐 기록도 다 좋아. 근데 연봉은 똑같아. 쟤랑 나랑 똑같아. 꼴찌팀 하는 애랑 나랑 연봉이 똑같아. 그럼 나는 여기서 뛸 수 있는 조건이 뭐지? 그럼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여금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이게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혹시 구단마다 이런 상여금에 좀 차이가 있거나 안 알려진 상여금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맛은 있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의 동기부여는 그 제도로 인해서 막힌다. 그리고 리그도 조금 고인물이 된다. 이걸 좀 터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그 억대 연봉인 선수가 한 팀에 5명 있어요. 네. 그럼 이 선수도 계속 돌려야지. 이 선수들 내리고 그 몇천만 원 받는 선수 올릴 수 없단 말이에요. 구단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좀 그 다음 주에 세대 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쵸. 거고 이럴 거면 차라리 한 6억 받는 선수 한 명 있고 그래가지고 최저연봉 받을 거 전원채 선수가 나머지 한 자리 뛸 수 있어야지. 이 선수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에이스가 돼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최고 연봉 선수 지금 한 3명이 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나머지 선수는 그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3억을 받는 선수가 3명이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제도 그러니까 슈퍼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아요. 억대를 받다가 억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공간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1대1 트레이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재미가 있을까? 우리 팀에 누구 오는데 이것 때문에도 떠났던 팬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건데 그 윈닝 트레이드가 진짜 나오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기존의 주전들이 노세야 돼가지고 물가를 될 때까지 그 순위표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리그가 판이 이건데 국제대회 가서 바라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숨겨져 있다. 어디서 카드라는 게 있다고 본인에서 직접 들은 게 꽤 있어요. 나 진짜 한 문제 따로 있구나.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따라서 선수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 팀이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이게 직결되어 있다. 그냥 그 프로팀의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 은행의 그냥 홍보 모델일 수도 있어요.